안녕하세요, 메리미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쉽고도 어렵고 간단하면서도 뭔가 복잡한 파닉스에 대한 이야기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 파닉스가 뭔가요? A, B, C, D 이건 names of the alphabet, 알파벳의 이름을 배우는 거고요. A, B, K, D, E, F, G 이렇게 알파벳이 가지고 있는 소리, 음가를 배우고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단어를 읽어내려가는 것. 일종의 공식이죠. 영어 읽기에 기초가 된다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어느 영어 유치원, 어느 영어 학원에 파닉스 반이 개설이 된다더라. 교재는 이런 게 좋다더라. 누구네 아이는 몇 살인데 벌써 파닉스를 떼서 단어를 읽기 시작한다더라. 등등등 우리 아이 영어 교육에 관심이 좀 있다 하는 엄마들 사이에서 나름의 화제거리입니다. 저마다의 교육관 그리고 방향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가 맞다,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파닉스와 관련해서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아이가 영어를 잘한다, 못한다의 기준이 파닉스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둘째, 아이의 영어 시작이 파닉스 학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세 번째, 파닉스가 영어 읽기에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것. 그럼 선생님, 파닉스 하지 말라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저도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희 아이도 일정한 나이가 되면 전 파닉스 꼭 알려줄 거예요. 꼭 해야 한다, 아니다, 하지 않아도 된다, 아이가 스트레스만 받는다더라 등등 논란이 많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파닉스의 가장 큰 장점은요, 바로 아이의 영어 자신감에 아주 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저는 유아 영어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최대한 흥미롭게 재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활동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주변에 보면 정말 너무나도 확실하게 잘못된 방법으로 파닉스 가르치고 그래서 애써 공들여 쌓아온 아이 영어가 이 파닉스라는 장애물 때문에 정말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도 봤어서 안타까웠어요. 이번 영상에서 언제 시작하면 좋을지 또 어떻게 아이들에게 재미있게 접근시켜줄지 알려드릴게요. 좀 더 세분화된 티칭 방법은 제가 추후에 영상으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시기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7세, 아이들마다 발달 특성이 다르긴 하지만 저는 7세 이전에 시작하는 건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간혹 우리 아이 4살인데 5살인데 파닉스를 몇 번을 알려줘도 잘 이해를 못한다. 좋은 방법이 없나요? 하시는데요. 없습니다. 네, 규칙에 따라서 공식이에요. 이게 공식을 익혀야 하는 건데 그렇게 어린 연령의 아이들에게는 맞지 않고요. 그럼 7세는 왜 가능하냐? 7세가 되면 아이들이 어느 정도의 학습이 가능한 시기라고 하죠. 그리고 규칙, 룰, 약속 이런 활동들을 좋아하고 잘합니다. 또한 승부욕도 강하고요. 뭔가를 이루고 나면 성취감 또한 매우 높기 때문에 이렇게 공식에 따라서 정답을 맞추는 이런 파닉스 활동과 잘 맞다는 거죠. 7세 전에는요, 영어 동화책, 영어 노래 이렇게 영어 자체에 대한 노출을 좀 많이 시켜주시는 게 좋고요. A, B, C, D 뭐 이런 노래 정도야 엄마랑 흥얼거리는 거 괜찮겠죠. 하지만 학습이 필요한 대소문자 구별, 음가 구별, 단어 읽기, 단어 쓰기 이런 활동들은 7세 이후에 해주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한글도 아이들이 글자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할 때 시작해 주라고 하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노출이 어느 정도 되어서 예를 들어 아이가 고양이는 cat이라는 걸 알게 되면 It's a cat. Do you like cat? I like cat. It's a yellow cat. meow cat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알려주고요. 아이와 함께 고양이 그림 색칠해서 옆에 엄마가 C 혹은 CAT 이렇게 알파벳도 적어주고요. 여기 알파벳 C가 있네. 엄마 옷에도 C가 있네. 다른 동화책에는 또 어디에 있을까? 우리 집에 있는 물건 중에 C 적혀 있는 거 한번 찾아볼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알파벳, 음가에 대한 좀 관심을 아이들이 느낄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보통 파닉스 시작해 볼까 하면 교재부터 구입하고요. A 쓰고 apple, ain't 배우고요. B 쓰고 baby, bear 이렇게 배우고요. 또 어떻게 해요? 이 중에서 에 소리 나는 걸 고르시오.
이 중에서 B 소리 나는 걸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는데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A도 익혀야 하고 에 소리도 배워야 되고 또 관련된 단어도 익혀야 되고 구별도 해야 되고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런 학습 자체를 즐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한글도 그냥 자연스럽게 익히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친구들은 자모음 결합을 해가면서 좀 꼼꼼하게 익히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좀 흥미 위주의 팁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림 카드 활용해서 다양하게 사물인지 해주시고요. cat 그림에 C 적어보기, dog 그림에 D 적어보기, 그리고 알파벳 스티커도 잘 나오죠. 그런 것도 붙여보기, 혹은 C로 시작하는 그림 카드 누가 더 빨리 찾나, 누가 더 많이 찾나, 이렇게 아이들 좋아하는 빠른 속도로 하는 게임들도 추천해드려요. 이런 다양한 활동에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면 아이가 엄마 zebra는 무슨 알파벳으로 시작해? 엄마 cow는 무슨 알파벳으로 시작해요? 라고 물어보기도 한답니다. 또 아이들 좋아하는 아이클레이로 알파벳 만들어 보기, 모래 위에 알파벳 써보기, 또는 엄마 등에 알파벳 써서 엄마가 그 알파벳이 뭔지 맞춰보기, 이런 것도 좋아요. 스킨십 하면서 할 수 있는 더 좋은 게임이죠. 또 추천 게임은요, 종이에다가 알파벳을 여러 개 적어둡니다. 그리고 접어서 집안 곳곳에 숨겨두는 거예요. 보물찾기처럼요. 그럼 아이가 그거를 찾을 때마다 펼쳐서 무슨 알파벳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작업,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아이가 알파벳 그리고 음가 소리에 친숙해질 수 있는 거죠. 파닉스 교재 시작하기 전에 이런 활동 꼭 해주시는 거 저는 추천드릴게요. 음가 익힐 때 쓰면 좋을 만한 노래는요, 제가 활용법과 함께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빠이.